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2월 말일까지 마감이 임박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영국 현지 직관 티켓을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출전 경기 티켓을 공짜로 확보하실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볼켓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우선 오늘 주요한 내용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 한국 시간으로 2월 27일 목요일 새벽에 여러 경기들이 있었는데요.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이 1대1로 비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등권의 입스위치 타운과 시속 게임을 펼친 끝에 한 명의 퇴장, 수적 열세 속에도 3대2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아스널과 0대0으로 비겼고 리버풀은 뉴캐슬의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리버풀이 승점 67점 선두에서 2위, 아스널 승점 54점, 13점 차이까지 2위와 격차를 벌리면서 사실상 리그 우승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어요. 토트넘은 맨시티와 홈경기 0대1로 패배하면서 최근 리그 3연승의 흐름이 깨지고 말았는데요. 승점 33점에 멈춘 토트넘 13위로 순위가 내려갔고 맨유가 입스위치에 이기면서 승점 33점으로 토트넘과 동률이 됐지만 골득 실차 우위로 토트넘이 13위 앞서 있습니다. 15위 에버튼이 승점 32점이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전 패배는 토트넘이 강등권과는 격차를 벌려놓긴 했지만 10위권 안으로 진입해서 최소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도전할 수 있는 순위상의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는데요. 이 경기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최소한 비길 수는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 막판에 만들었던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파페 사르가 빅찬스 미스로 놓치면서 토트넘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엘링 홀란 선수가 추가골 2대0을 만드는 골을 넣었으나 그 골이 핸드볼 파울로 전개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 취소 직후 이 취소 과정으로 인해 연장된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이었죠. 후반 추가 시간 8분에 손흥민 선수의 전방 원톱 역할, 온몸을 던졌던 헤더 연결, 사실상 등 패스이긴 했는데요. 포로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등으로 넘겨준 것을 사르가 골문의 무인지경 상황에서 이어받았는데 여기서 시도한 헤더 슈팅이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BBC 실시간 중계에서도 오 마이 월드, 할 말을 잃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놓칠 수가 있느냐. should score, 넣었어야 했다. huge opportunity, 큰 기회였다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놓친 사르의 빅찬스 미스를 아쉬워했고 스카이 스포츠 실시간 중계도 사르 misses with the last kick of the game. 이 경기의 마지막 슈팅을 사르가 놓쳤다. 이게 들어갔다면 어땠을 것 같은지 상상해보라.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리프트에 움직였고 플릭으로 연결해줬다. 그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간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사르가 확실한 노마크 상황을 연출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았던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는 67분에야 교체로 출전해서 짧은 시간을 뛰면서도 강렬한 임팩트를 보였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움직이고 포로에게 연결해주고 포로의 크로스를 중앙 공격수로 마티스텔이 이번에 정말 900억 원의 완전 이적 조건이 붙은 채로 임대로 와서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다, 장기적 대체자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맡아왔던 측면 공격수, 중앙 공격수를 오가면서 속도도 부족해, 돌파도 안 돼, 몸빵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 9번으로 뛸 때 손흥민 선수가 스크린 플레이나 포스트 플레이나 연계가 아쉽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날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온몸을 던지면서 헤더 패스 같은 이런 포스트 플레이까지 보여줬는데 사르가 놓치는 상황이 나왔었죠. 결국 이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의 빅찬스를 창출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빅찬스 메이커로서 활약을 했는데요. 이런 활약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 비록 토트넘이 패배했지만 교체 선수 중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토트넘이 영입한 어린 선수들, 프랑스 유망주 마티스텔의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은 6.6점, 그리고 오도벨은 6.7점이었는데 교체로 들어간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23분을 뛰면서 7.0점, 교체 출전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최고 평점이었고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한 번의 슈팅이 이제 골키퍼 에데를 통해 선방에 막혔던 장면도 있었고 결정적인 키패스, 빅찬스 창출이 사르의 빅찬스 미스로 이어지면서
성공하지 못했던 동점골이 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아쉽게 무산됐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빅찬스 창출은 손흥민 선수가 11번밖에 볼 터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대단했는데요. 페드로 포로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4번의 키패스를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 빅찬스는 하나였고 오히려 맨시티 입장에서는 도쿠가 2번의 키패스를 모두 빅찬스로 연결했던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도쿠 역시 굉장히 많은 시간 뛰면서 또 도쿠를 중심으로 맨시티의 공격 전술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인 치명적인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는 더 긴 시간 기회를 부여받았던 오마르 마르무시보다도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큰 영향력, 더 활발한 플레이, 더 치명적인 플레이를 펼쳐 보였다. 오마르 마르무시가 맨시티가 승리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점 6.9점으로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던 과정들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마르무시가 맨시티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맨시티가 충분히 또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 공격수로서 전천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르무시가 아직 조금 더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들, 혼란 역시 기복을 보이고 몸 상태의 문제를 겪고 여러모로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 간다면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쏠쏠하게 이 손흥민 선수를 즉시 전력감으로써 팀의 리빌딩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만의 상상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다. 굉장히 뛰어난 뎁스, 선수단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토트넘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 선수로 클루셉스키, 손흥민, 제드 스펜스를 투입했다라는 사실이고 그들이 경기장에 등장했을 때 임팩트를 보여줬다. 즉 클루셉스키, 손흥민, 스펜스가 들어와서 경기의 차이, 흐름을 바꿨던 플레이 등을 강조하면서 후반전에 고전했던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죠. 예전에도 토트넘을 만날 때마다 손흥민이 몇 년이나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실을 당신들 모르시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해왔던 과르디올라 감독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디 애슬레틱에서 맨시티가 과거 토트넘이 챔스 결승에 갔던 그 시즌에 8강에서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와의 2경기에 모두 골을 넣었잖아요. 그 시즌을 마치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 측에 구단 차원에서 정말 진지하게 문의를 했었는데 토트넘이 최소 1억 파운드의 이적료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낫풀 세일의 의지를 보이자 그냥 철회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는 곳으로 선회했고 케인을 영입하려고 움직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와는 멀어졌는데 지금 맨시티는 리빌딩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최근의 재정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이적료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선수 영입과 조금 더 실용적인 선수 영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했던 후사노프나 마르모시 같은 선수들이 분명히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과거 맨시티가 영입하던 급보다는 좀 떨어진 선수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맨시티가 이전의 우승 멤버와 화려했던 그런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또한 경험 있는 선수의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험 있는 선수들은 연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선수단의 리빌딩과 재정 효율화 과정 속에서는 부담스러운 선수가 됐고 무엇보다 조금은 정체돼 있고 팀의 새로운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미 프리미어리그에 적응되어 있고 인성이 좋아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 있는 베테랑 손흥민 선수를 새로운 자원으로 노릴 수 있는 흐름들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된 게 바로 이번 경기라는 겁니다. 맨시티와의 경기가 열리기 직전에 영국 정론지 더 타임즈에 톰 알넛 기자가 쓴 기사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 33세가 되는데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려고 이적료를 확보하려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게 아니라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은퇴하기를 원한다. 더 긴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데 설득하지 못했다. 즉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떠나려 했기 때문이며 길게 남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연장 옵션으로 일단 붙잡아 놓고 떠난다고 할 때 이적료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손흥민 선수 본인도
토트넘을 떠날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를 토트넘 구단 측에 어느 정도는 전달했다라고 보면 되는 믿을 만한 공신력 높은 매체 더 타임즈의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아마 이 보도나 지금 토트넘에서의 경기력이나 또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과르디올라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패배해서 분명히 낙담하고 있을 텐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따로 찾아갔어요. 손흥민 선수에게만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귓속말을 하고 경기에 져서 매우 속상할 것이고 선발로 나오지 못한 것도 속상했을 손흥민 선수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심지어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멀티돔을 올리고 4대1로 이기고 나서 보였던 어두운 표정보다도 더 밝은 표정을 과르디올라 감독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였거든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에 대해서는 분명 비밀에 붙이겠지만 과거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로 둘이 대화를 나누고 웃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 이적에 대한 농담스럽게라도 얘기를 했던 것이 드러난 것처럼 과르디올라 감독도 어느 정도 올 시즌 끝나고 옮길 생각이 있느냐 좀 가볍게라도 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소니라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마르무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맨시티가 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르무시가 여전히 우리가 압박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했고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시티가 되긴 어렵다. 하지만 우린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변화를 위한 리빌딩을 진행 중이다라고도 밝혔거든요. 지금 맨시티의 스쿼드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우선 베테랑 미드필더로서 맨시티에 돌아온 귄도안이 2025년 계약이 끝나고요. 올 여름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공개적으로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더브라이너의 상황도 올여름 계약이 끝나는데 떠날 것이 유추되고 있고 미국 메이저리그로 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이제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는 가운데 최근의 경기력, 여러 가지 동기부여,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3명의 베테랑 선수들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이 리빌딩을 위해 젊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체 투입했던 유스 출신인 메카티 선수도 있고 아르헨티나 유망주인 에체바리를 미리 영입해 놓기도 했고 필포든이 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사비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오스카 밥도 있는데 주목할 점은 사비뉴, 포든, 오스카 밥은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는 역할이 겹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홀란의 자리를 뛸 수 있으면서 홀란과 함께 뛸 수 있는 마르무시가 마치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가 떠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왔고 이 선수가 또 왼쪽을 기반으로 오른발을 쓰면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그 자리에서 조금은 아쉬움을 보이면서 뉴캐슬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처진 공격수로 좀 써봤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은 이제 격이 필요하다. 특히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노련미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위에 왼쪽에 윙어로서 도쿠가 있긴 한데 그 자리에 뛰고 있는 그릴리시가 확실히 폼이 떨어졌고 또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맨시티의 스쿼드를 보시면 언급드린 베테랑, 더브라이너, 귄도안이 떠나고 베실바까지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빌딩 과정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경험 있는 선수를 손흥민 선수로 데려와서 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 게다가 그릴리시가 떠날 수 있는 상황 여기에 사비뉴, 포든, 밥이 오른쪽을 차지하고 마르무시를 이 자리에 놓는다고 했을 때도 마르무시와 손흥민이 이 자리를 함께 번갈아 뛰면서 뛸 수 있고 왼쪽엔 도쿠와 손흥민, 마르무시가 번갈아 뛸 수 있고 심지어 홀란 선수의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쿠, 마르무시, 홀란의 자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손흥민 플러스 또 다른 젊은 선수가 맨시티에 영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왼쪽 풀백 자리도 영입이 필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앙 미드필드는 로드리가 회복을 한다고 해도 영입이 필요하고 오른쪽 풀백의 영입 가능성도 워커가 나간 가운데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격 자원 그렇다면은 이 자리를 특히 풀백 자리는 더 젊고 쌩쌩한 선수가 필요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로드리의 대체 상황이 필요하다면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서 영입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마르무시를 이미 데려왔다면 공격 라인에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토트넘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맨시티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경기 끝나고 굳이 또 손흥민 선수를 찾아와서 귓속말을 나누며 따로 밀담을 나눈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가 이날 승리로 리그 4위로 올라가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만든 것도 의미가 있고요. 맨시티는 3월 2일 일요일 새벽에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강등 위기에 처해 있는 플리머스 아가일과 FA컵 5라운드를 치러요. 이 대회 우승을 통해서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또 노릴 수가 있고 이어지는 노팅엄, 브라이튼, 레스터와의 리그 경기도
토트넘을 이긴 이후에는 연승으로 이어가면서 충분히 다음 시즌 리그 성적으로 챔스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이제 냉정히 리그 순위로 유럽 대항전을 노리기 어려워졌고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전을 이겨내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올 시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미션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또한 이 대회 우승을 위해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회 우승을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도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더 타임즈의 보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은퇴할 때까지 토트넘에서 뛰자라고 장기 계약을 제안한 것을 거절한 상황이 전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의 관리올라 감독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올여름 어떤 이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한준TV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준TV가 현지에 나오는 생생한 정보, 직접 취재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는데 토트넘 경기를 직관하실 수 있는 티켓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용사의 수십 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 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 굿즈 소개와 함께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검정색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자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구매자 중 2분을 선정해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드리고요.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